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 유망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서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이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관련주와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국내 증시 다뤄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네. 지금 오늘 현재 방송한 날이 9월 19일 금요일인데요. 지금 네. 2시 29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네. 방송 볼 때는 9월 20일이 되겠죠.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어서 옷도 못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정신이 없냐면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었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공략하고 있었던 종목들 다날이 지금 23%고요. 로보트지가 상한가 직전까지 갔어요. 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막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너무 난리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날아갑니다. 그뿐만 지금 지니언스. 이 방송에서 제가 일단 지니언스까지 지금 난리가 나서 네. 지금 어떡해요? 수익 축제를 지금 돈을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옷도 제대로 못 차려입고 제가 쓸데없는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죄송하고요. 나들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까지 제가 뭐 올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또 알찬 방송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단행한 게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이번 한 주 그냥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그냥 축제만 있었어요. 저희는 축제를 즐겨라. 네, 수익률도 엄청나신데.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광학현미경 하는 회사고요. 원자현미경. 파크 시스템즈가 있었는데 그 파크 시스템즈도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한동안 계속 안 갔단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TV방송 얘기 드리고 나서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만 이거 안 가나 했더니 이 종목이 예능감이 있어요. 방송하려니까 딱 오르잖아요. 방송하려니까 바로 오르죠. 와, 이런 식으로 씨를 지금 미리 가고 있다. 뿌려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뒤에 좀 주제 때 얘기할 건데 이제 여러분 이 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대한 지금 극대화해야 된다. 네. 지금 쉽사리 종목을 매도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종목 들고 있는데 그걸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주도주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들고 가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절대. 수익률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국장에 돌아오는 거는 지능순이다라는 얘기를 꼭 이제 느껴지게끔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작년에는 이제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안 하고 해외 증시로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반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도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이 불꽃 절대 쉽게 안 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뒤에 자세하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나인지 최근에 이번 주 조선주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지금 87%예요, 수익이. 안 좋아서 87%입니다. 안 좋은 게 87%. 난리 났죠. 100% 찍었는데 사실 이것도요. 원래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하나이진이 원래 수익률이 100몇 프로가 130, 40% 넘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130, 40%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87%인 줄 아십니까? 더 샀어요. 추가 매수 위에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물타기 하러 더 사죠. 저는 불타기를 합니다. 오르면 더 사요. 더 산 수익률이 좀 낮아진 거예요, 이게. 낮아진 게 이 정도다라는 거. 이 보시면 7월 1일 날 우리가 공략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 TV 방송 여기서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박승현 TV
백원 마스터 플랜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방송했던 TFE 사실 39%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우르르 토했어요. 토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 오늘 다시 반등입니다. 오늘 다시 20% 지금 18.4%인데 20% 회복했습니다. 수익률은 다시. TFE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장 관련주인데 이번 주가 특히 좀 후공정이 조금 안 가고 전공정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공정 쪽이 많이 가다 보니까 후공정 조금 수익률 안 좋은데 이거 다시 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볼게요. HTS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HTS 차트 보시면 무슨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냐면요.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TFE를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근데 기관이 매수 안 할 때 누가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이시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려 세우니까 또 기관이 또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끝난다. 이거 지금 기회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18점 몇 프로 정도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여튼 2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갈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로보티즈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제가 날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참고로 7월 15일 날 제가 로보티즈를 매수했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보티즈를 갈아탔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죠? 아직도 30만 원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대장주인 로보티즈로 제가 갈아탄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고 나서 로보티즈를 75,500원에 매수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14만 원 넘게 찍었거든요. 가만히 냅뒀으면 거의 100%였어요 수익률.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거 밑에 화면은 뭐냐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것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공략하고 있던 것들 이게 7월 15일 날 수익률이 56%인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70%예요. 지금. 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때 400만 원 수익이었잖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400만 원 수익이잖아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만 원 수익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심지어 별로 매수 안 했어요, 이분은. 별로 매수 안 한 거 지금 인증한 거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로보티즈를 8월 26일 날 여기 보시면 8월 26일 날 우리가 매도 비중 절반 수익 실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했냐. 다시 9월 1일 날 다시 로보티즈 추가 매수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8월 26일 날 한 거 34.1% 수익 실현한 거. 그 다음 로보티즈 제공량에서 현재 지금 57.8%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 요만큼 남기고 상한가를 못 찍었어요. 진짜. 아쉽네요. 거기서 그냥 톡 건드리면 바로 상한가였는데 이걸 못 건드려가지고 여튼간에 상한가에 사실 우리 절반 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절반 매도는 안 됐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제공량 지금 57.8%밖에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 좀 아쉽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오늘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안 넣었네요. 안타깝게. 자, 2부 때 넣을게요. 파라다이스 이번 주에 102%까지 갔습니다. 올해 11번째 100% 수익률 돌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그것도 있다라는 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간 것도 지금 파크 시스템즈 급등했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꼭 들어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여기서도 얘기 드리고 팍스겐 TV의 동네 방방 곳곳에다가 계속 지니어스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 드렸죠? 보안 솔루션 관련주고 지금 최근에 해킹 급증한다고 했죠. 이거 7월 22일 날 제가 했던 정보예요. 7월 22일 날. 제가 해킹 급증한다 그랬죠. 지금 또 해킹 또 났죠. 지금 롯데카드. 다행히 제가 롯데카드가 없어요.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저 롯데카드 전화해서 컴플레인 1시간 걸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없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롯데카드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또 KT 해킹 났죠. 제가 해킹 급증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지니어스가 왜 급등하느냐? 7월 20일 날 TV 방송 나가서 제가 이랬던 건데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도 해킹이 많으니까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니면 못 쓰게 해. 제로 트러스트가 뭐냐면 모든 사항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안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지니어스가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급등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급등하셨죠? 윗골이 많이 달았는데 이거 오늘 프리마켓에서 윗골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 급등 중이다. 이것도 수익률이 지금 27.3%.
물론 우리가 공략이 좀 빨랐어요.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다 QR코드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이 끝나려면 언제 끝난다는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그거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올해 수익률 100% 돌파한 종목이 무려 11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서 진격의 코스피,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국내 증시 향후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에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반영되면서 이 사상 최고가인 3,467포인트를 터치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도 좀 더 힘을 내면서 8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당일 오늘 19일 금요일 증시에서는 이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상승세가 너무 좋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수 상승세에서 확인해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끌고 가냐면 멱살을 이렇게 잡고 양쪽 멱살을 잡고 가자! 그래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잘 되는 종목 그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탑 종목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자, 제가 주식 유명한 명언 얘기 드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라.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안 가던 HBM 반도체 YC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뭐 어떻게 갈 거다? 멀리 갈 거다. 제 말이 어렵나요? 이렇게 다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네. 지금 멀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조선방산 원자는 약간 좀 약해요. 반도체보다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은 한정돼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 700조입니다. 700조를 들어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 돈을 좀 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쉬는 날은 또 우로 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최근에 그리고 로봇 등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들. 최근에 로봇이 제일 강합니다. 저희 그래서 로봇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로봇 뭐라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고. 대장주만 하라고. 대장주 뭡니까? 로보티즈. 로보티즈 대장주잖아요. 오픈 AI,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AI 워커라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로보티즈야 만들어줘. 계약했다니까요. 계약해서 올해 말에 나와요. 근데 이게 예정된 지가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로보티를 공략 안 하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하라는 거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안 가잖아. 그거 왜 그거 보고 있냐고. 그쵸?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1등을 고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차전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가 좀 안 가요. 그런데 저는 다 돌아가면서 가야지 이게 3,500, 3,600, 3,700까지 반도체, 조선방산, 조방원 전력만 가면 이거 3,700 못 갑니다. 그럼 뭐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럼 결국 2차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 쪽도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수급 현황을 한번 HTS 통해서 화면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얘기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6조 5천억 샀습니다. 6조 5천억. 개인이 10조를 팔았어요. 거의 10조 팔았죠. 기관이 2조 4천 샀습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좀 어려 보이죠. 되게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IF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분 개인이 10조를 팔았는데 지수가 떨어진 적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전 분명히 드렸어요, 여러분. 개인이 10조를 팔아 제꼈는데 여기서 지수가 밀린다? 말이 안 돼요. 개인이 10조를 샀으면 모를까. 무조건 개인 반대로 하시라니까요. 개인이 9조를 팔았는데 여기 9조 6천억을 팔았는데 여기서 지수가 밀린다고요? 누구 좋으라고? 외국인 기관이 그걸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수가 밀리는 타이밍은 언제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3,400 가 있고 코스닥은 뭐 지금 861 가 있고 하잖아요. 그럼 지수는 언제 꺾인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5명 중에 1명 꼭 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아직도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막 이재명 정부의 주가 상승 막 주가 지수 5천 공약, 물론 저도 5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거품이다. 이거 못 간다. 이거 하면 지금 아마 다 나중에 너네 돈 날릴 거다 하는 그 사람들. 5명 중에 1명 꼭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가 마지막이라니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계좌 개설하고 막 주식 투자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오늘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 나왔는데 오늘 지난 어제 이제 간밤에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 보시면은 갑자기 그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가 갑작스럽게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업 총건수 높다가 기준금리 인하니까 갑자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제가 얘기 들었죠. 트럼프 지금 다 지표 조작하고 있다고. 이 지표 조작하고 물가 지표 조작, 고용 지표 조작 다 조작하는 거 나중에 이거 1년 뒤면 다 들통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대폭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다? 파티를 즐길 때다. 파티를 즐기고 지금 파티 즐길 때 어떻게 즐겨요? 지금 클럽 가서 EDM 틀었어. EDM 틀었는데 EDM 지금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EDM 클라이막스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춤춰야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다가 막 이제 막 EDM이 클라이막스가 지나가고 끝 무렵이 될 때 우리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옷을 챙겨서 복잡하기 전에 먼저 나간다. 그게 내년 초 중반이 될 거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즐겨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인간 지표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주식한다고 너나 뛰어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거를 같이 체크하려면 여러분 저와 멀리 떨어졌으면 체크가 안 돼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그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이제 그럼 종목이나 하나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또 보시냐면 요 화면인데 자,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지금 외국인이요. 이번 달에 왕창 샀는데도 아직도 외국인이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이 증권사가 사실 못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제꼈는데 아직 그거를 다 회복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 아직 다 회복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때 비상계엄 이후 판 거 아직 다 못 샀다니까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 기관, 그 다음에 여기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팔고 있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저 이 화면을요 한 30분 이상 감상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는 이런 거 아름답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거래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하나 좀 보자면 2차전지가 아닌 ESS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이 다시 올라올 거라 봅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이 아닌 ESS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코스닥 지수도 올라와야지 이게 키맞추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키맞추기 되려면 어떻게 되죠? 2차전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종목이 가장 1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데 탈중국 그리고 중국 반덤핑 관세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든 음극재가 더 쌉니다. 미국이 더 살 때는 더 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돌아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세인 시장에서는 즐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 이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전망입니다. 이번 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조선, 방산에 비하면 상승률이 아직 미진한데요. 하지만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호텔슬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방송에서 계속 소개해 주셨던 현대백화점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진한 이쪽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여러분 이번 주에 화장품 관련주도 조금 올라오고 호텔신라도 조금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화면 보시면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아주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한미 관계에서도 사실 조지아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미 관계도 다시 안 좋아지니까 다시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아 너네 미국 믿어봤자 이렇게 뒤통수만 맞아. 근데 우리나라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9월 29일 날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이 허용이 돼요. 예, 제발 그분들이 밖에 많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지노나 그런 쪽에 좀 모여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조현 외교부장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 보내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먼저 만났는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중국인을 구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 해양경찰 분께서. 근데 그게 사건이 일어나고 딱 갔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고 이재석 경사의 이 희생을 성과로 우리가 나타내야 이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혼자 왜 이재석 경사를 보냈는지, 이 보낸 사람 누군지 이 사람들 반드시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재석 경사가 만들어준 이 희생으로 만들어준 이 중국과의 이 중국한테 돈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밥 먹을 때마다 고 이재석 경사한테 기도해요. 항상 애도하고 기도하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중국 사람 구하고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감동받았고 울 뻔했다니까요. 진짜 이 기회를 우리가 이 희생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왜 왕의 외교부장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의 외교부장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다음 달 10월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진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안 올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맨날 시진핑이 자기 친구라고 맨날 떠버리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그럼 시진핑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없는데 맨날 친구라고 하면 믿겠어요 누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올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중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트럼프는 판문점 가서 김정은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 빌드업을 가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 이재석 경사님이 희생을 하신 것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 지금 목이 메어서 지금 말이 안 나요. 저 지금. 여러분 관련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는데 잠깐. 네, 일단 자 피부용 의료기기 대장주를 우리가 좀 봐봐야 된다. 지금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 두 종목인데 지금 하나는 62종표가 밀렸고 하나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중국 관계 방문 시 급격한 수혜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 인바운드 쇼 중국 일단 필요 없고 중국 없어도 해외에서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 종목들 갈 수 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 투자 전략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 투자 전략과 관련한 히든 종목 알아봤습니다.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 보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냥 딱 두 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마이크론 시점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따위가 메모리 반도체 3위밖에 못하는 마이크론 따위가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요 반도체. 다시 갑니다. 월요일까지 반도체 칠 수 있어요. 화요일까지 칠 수 있어요. 수요일날 다시 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또 이거 본부장이 맞았네. 후회하지 마세요. 실행하세요. 지금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 실행해야 여러분들이 게임이라는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설거지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수익 뽑고 그다음 다음 주 지표 중요한 거 있죠? 화면에 보시면은 26일 8월 PC 물가지표가 있어요. 8월 PC 물가지표, 이 8월 PC 물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를 담당하는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전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시장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4대 지수가 오른 거 보셨나요, 아나운서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3대 지수거든요. 그렇죠? S&P, 나스닥, 다우 이렇게 하는데 러셀까지 해서 이 중소형주까지 지금 전체 다 상승을 이끌었었던 하루였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가운데에 그냥 좀 막연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제가 최근에 사실 좀 조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그 부분 자체가 좀 망가졌다. 표현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한번 좀 위험을 줄 만한 내용 자체 해석을 무시하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 대한 랠리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인 해석 자체를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월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시장.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이 시총까지 올라와 준 상태에서 더더더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나운서님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실 건가요? 이 자리에서 사실 건가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나 내용 자체의 장벽이 훨씬 더 세졌고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일단 끌고 가는 부분 자체가 뭐 사실 이 내용이 3개월, 6개월, 1년 지속성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단기로 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 기준은 뭐 당장 월요일 시작부터 해가지고 폭락장이 만들어져도 사실상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이 좀 망가진다라고 하더라도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익률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자,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방송 다 나오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지난주 이제 교육에서 제가 좀 얘기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었는데 뭐 사실상 앞에서도 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지만 이번 한 주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서 한 번 더 이어갈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제가 뭐 이 종목이 올랐어요, 이 종목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설명하는 게 있고요. 히든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는 단 하나씩만 우리가
선택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진입과 청산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 중에서도 골라서 가져간단 말이죠. 거기서 일단은 수익률 리뷰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좀 설명드렸어요. 좀 아쉽다. 어떻게 보면 손실 구간이었어요. 손실 구간 종목인데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가 좋고 12.5달러 부근대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제 하루에 아나운서님 무려 30% 올랐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 단 하루 만에 지금 30% 지금 들어 올리면서 이전에 진입했었던 평단가 내용 자체를 다 삭제를 시켰죠. 벌써 16달러 돌파까지 그려졌었던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좀 피해를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악재가 소화가 되면서 이 소화된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결과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이슈나 내용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플러스 알파 효과로 30% 넘는 거의 급등을 보여줬고 지난주에 이제 좀 언급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SMR. 전기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형 모듈 리액터를 가져가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 설명드렸었는데 여기도 뭐 어제자 40달러 넘게 10% 어제 하루만 급등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나 내용 자체 지금 일단 좀 나쁘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뭐 파가야 테크놀로지도 지금 꾸준히 상승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자리값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2달러대 여기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 내용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는 누가 뭐래도 FOMC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금리 인하를 25bp 단행했고 당장 10월에도 추가 인하를 할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 시장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FMC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25bp 인하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상반기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까지 해가지고 예측 자체를 이미 1년 전부터 반년 전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나 내용 자체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금리 인하였냐? 그게 아니고 올해 원래 분위기상 데이터상 만들어질 수 있는 적기였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나 계속 지금 뭐라고 하고 지금 올 초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금리 인하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이미 시나리오나 내용 자체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해져 있었던 결과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당연히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중요했었지만 그 내용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범위 안에 딱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물가가 3% 4% 딱 정해져서 3.4%일 거고 7월 달에는 3.5% 가져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아나운서님. 대략적인 흐름,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한 서프라이즈나 이런 부분들 쇼크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9월 달에는 이제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당연히 보여줬어야 됐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자체는 지난 잭슨홀에서 파월이 연설했었던 것처럼 그 내용대로 흘러왔었던 결과고요. 하나, 아나운서님 질문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쇄적인 10월 그리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놓여져 있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조금 배제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아야 앞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인 거고 3번 총 앞으로 2번 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지명한 이제 이사인데 사실상 이번 표결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25bp를 찬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월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연준의 결속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같이 봤었던 FOMC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번 내용 자체는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일단 맞춰주고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내용으로 좀 바라봤을 때 뭐 실질 GDP라든지 실업률, PC 물가에 대한 앞으로의 경로나 흐름 자체가 너무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어요. 결국에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나가 망가지면 지표 데이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매달 그리고 매주마다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계속적으로 바뀌는 게 지금 현재 지표 데이터인데 아무리 경로를 예측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크게 실업률이 폭증한다던가 물가가 폭등한다던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앞에 플랜들 모든 게 다 취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파월 연설에서도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내용 자체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FOMC 회의록 결과 내용, 점도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둘기파적이었지만 파월의 멘트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매파적인 내용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디펜던스를 아직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내용 자체는 좀 힘들어요.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금리 인하 방향 쪽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3번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2번 정도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3%대의 지금 금리 내용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좀 생각했었던 제로금리 수준이나 내용 자체는 실질적인 경기 충격이나 내용 자체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와 하고 오른다가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번 FOMC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모든 종목 특히나 지금 현재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견인시켰었던 M7들 얘네들을 지금 더 이상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 내용 자체에서 단기 급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생각해 보시고 오늘자 히든 종목이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결과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찾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는 아이온큐 투자자 데이에 나온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온큐는 2030년까지 200만 큐피트 달성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 IBM 대비 5년 이상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자 네트워킹 보안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SK텔레콤, 미 공군 연구소와 협력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이런 로드맵과 파트너십이 실제로 아이온큐 관련자 투자 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아이온큐. 자, 제가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벌써 한 3년, 4년 전에 선제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가끔씩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리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내용 자체를 좀 볼게요. 일단 아이온큐가 이제 투자자 대회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면 세계 최초 상장 양자 컴퓨터 기업이고 이제 트레비온 기반인데 이번 행사에서 이제 기술 로드맵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양자 네트워킹 비전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좀 봤을 때 이제 경쟁사 대비 5년 지금 현재 앞서 있다라는 내용 자체가 좀 나와주고 특허 자체가 1,060건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에 대한 내용 자체 강화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장 내용 자체를 이 아이온큐가 지금 책임지겠다. 그래서 IBM 대비 지금 뭐 연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넘사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조정 장세가 이제 좀 만들어졌었던 시기서부터 사실 아이온큐 맹신자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체 이제 좀 맹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최고치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수익률을 정말 크게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저도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항상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나 내용 자체가 좀 빨래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닷컴버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닷컴이 찍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갔었던 기업들이 뭐 몇 연상, 뭐 어떤 경우는 뭐 10연상, 15연상 뭐 이렇게 가져갔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 자체가 버블로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IT 버블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요. 닷컴이 안 찍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기업이 홈페이지가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인터넷을 하는 이 시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인데 25년이 지난 뒤에야 당연한 거고 사실 25년까지는 안 걸렸죠. 10년 정도? 뭐 2010년도만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 활성화되고서부터는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됐었는데 2000년도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확대 해석되면서 밸류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상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너졌었던 거죠. 버블로. 그럼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네도 양자도 미래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용 자체를 책임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뭐 자녀 세대가 됐든 우리 밑에 세대가 되면 양자 컴퓨팅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밸류가 너무 높아지는 거는 견제를 해야 돼요. 왜? 미래기술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5년, 10년은 책임질 수 있다지만 이런 애들이 닷컴버블처럼 좀 뭉개질 가능성이 있죠.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좀 즐겨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좀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아이온큐 차트인데 사실 제가 이 차트를 만들었었던 시기나 내용 자체가 24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만들어놨었던 차트거든요. 그럼 얘 기준으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70달러 때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라와 주고 나서 지금 50달러 부근대에서 그대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틀린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내용 자체 고점을 뚫고 70달러 부근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길수적 지금 현재 고점과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자리값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뭐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나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라클 단기적으로 2.24자리값 여기 ABCD 패턴 그리면서 여기 단기 고점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주 동안 떨어졌어요. 그냥 맞죠? 여기 정확하게 마디값이다라고 표현드렸었던 내용 자체 이상 돌파 못하고 그대로 떨어졌죠. 근데 이 자리는 여기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요. 급등 전 한참 뭐 6개월, 1년 전에 이미 그려지는 자리예요. 아이온큐처럼. 아이온큐가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강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재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안 되고 이미 앞에서 지금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지금 재미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값이다. 그리고 이슈 자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사실 대표 기업 아이온큐가 지금 쏘아올린 이 양자주 급등이 나머지들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리게티라든지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마저도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자 이 수준까지였어요. 제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상승 흐름 자체 분출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구간 때 이미 만들어졌다 보니까 여기 이상에 대한 대응 내용 해석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양자는 여기까지만 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온큐와 관련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양자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이슈는 이 엔비디아가 인텔에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젠슨왕 CEO는 차세대 컴퓨팅 시대를 선언했고 이 인텔은 엔비디아의 신뢰를 바탕으로 AMD와의 경쟁력을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에서는 파운드리 생산 협력은 제외돼 이 인텔이 가장 큰 숙제인 제조 부문 재건에는 의문이 남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이 인텔의 반응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미 급등을 보여줬어요. 결과값에 따라서 정부가 매입을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가져왔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도 일단은 인텔이 좀 올라와 줬는데 엔비디아가 붙으면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붙으면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제 인텔 주식에 이제 5빌리언, 50억 달러 투자를 가져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무려 27%뭐 거의 20%대 이상 지금 급등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지속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내용 자체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런 내용 자체에 급등이 있다라고 하면 와 이제 살까? 올라간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제가 절대 지금 사면 안 되는 내용들 자체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생태계 얘네는 지금 일단은 조심스럽게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들 이슈가 나와서 잠깐 반짝하는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 다음 주 한번 보세요. 다음 주, 다다음 주 한번 좀 보시면 결국엔 서서히 소멸해가면서 다시금 수렴 형태로 빠지던가 오히려 급락 내용 자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나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텔 자체가 이제 뭐 CPU 제작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GPU 내용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래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다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은 높다지만서도 지금까지 끌어올렸었던 이 밸류를 지금 좀 책임지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좀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이 방송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계속 엔비디아는 이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만큼 지금 내용 자체에서도 엔비디아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밸류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주가 형성을 그 이상까지 보여주기에는 이미 그 한계점까지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엔비디아는 이제 어떤 기업으로 보셔야 되냐면 더 이상의 이 지금 현재 상승이나 지금 현재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에서 탄력을 이어가긴 힘들고 한번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이미 지금 쌓아놨던 현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만약에 매출이 이런 거잖아요. 1,000억을 벌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10억을 벌까요? 다다음 달에 갑자기 1억이 될까요? 1,000억 벌던 사람이? 1,000억 벌던 기업이? 아니겠죠. 1,000억이라는 것 자체가 950억, 900억, 뭐 매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겠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인데 결국에 막대한 현금으로 인텔 뭐 어디 할 것 없이 대규모 투자를 가져가면서 지분 확보를 가져가는 거 결국엔 좀 월가 아이비스럽게 일단 좀 바뀔 거고 큰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엔비디아를 보시는 게 좋지 지금부터 따라 붙이는 건 절대 안 좋다. 대신에 우리가 평생 가져갈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눌리는 타이밍 내용 자체로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 시에 한 번 더 타이밍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인텔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FMC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었죠. 자, 채널 고정 끝까지 하신 분들 자 지금 일단 한번 보시면 오늘자 준비한 종목은 카맥스입니다. 카맥스 티커명은 KMX고요.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차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K카 엔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브랜드 포지셔닝, 뭐 옴니 채널, 뭐 이제 어떻게 오프라인은 온라인 이런 부분들 자체 경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 내용 자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 대출 내용 자체 중고차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이 CF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비용 부담 완화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설명 내용 자체는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중고차 판매 기업 카맥스 가져 나오셨습니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